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예비초등학교 어머님들이 너무 큰 고민, 이것만 하면 초등학교 준비 끝,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기초 학습 습관,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교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은 수학이에요. 자, 수학은 일단 어떤 교과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학 교과서 하나, 그리고 수학 익힘책. 수학 익힘책 같은 경우는요, 수학에서 배운 것을 연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5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인 수학의 수학 연산 부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초등학교 수학 영역은요, 한 가지가 아니라요, 5가지 영역이 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학 연산, 그리고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 연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어떤 거 나오나 너무 궁금하시죠? 얘 2자릿수 덧셈이 나온다는데 얼마나 시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자, 1학년 때 나오는 거, 1학기 다 통틀어서 이런 거 나와요. 100가지의 수, 그리고 한 자릿수의 덧뺄셈, 그 다음에 2자릿수를 받아 올림이랑 내림이 없는 덧뺄셈,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2자릿수 받아 올림이랑 내림이 있냐? 없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100가지의 수도 나오고 수 한 자릿수 덧셈 이런 거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7살 때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감각이에요. 수의 순서성이나 배열 감각 같은 걸 좀 익혀 놓으셔야 이 수학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을 많이 해 놓으셔야지 아웃풋도 되거든요. 더하기가 아웃풋이라면 인풋을 시켜주는 시기가 바로 7세 예비초등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뭐를 해주셔야 되나? 인풋은 무엇을 해야지 더하기를 잘하고 수학을 재밌어 하느냐? 보면요, 120가지의 숫자판 하나 붙여주셔야 돼요. 우리 집 인테리어 컨셉이랑 맞지 않아? 해가지고 붙여주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 좀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가만히 바라보면서 규칙이나 순서성, 배열, 감각을 익힐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기서 제가 특이하게요, 100이 아니라 120가지 숫자판 보여드리는데요. 100 이상의 숫자를 알아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수에 대한 배열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0 숫자판으로 뭘 하느냐? 순창,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자, 1, 2, 3, 4 순서대로 읽고, 역창은 뭐예요? 거꾸로 읽는 거죠. 19, 87. 이거는 더하기, 빼기, 뺄셈에서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은 분산창. 분산은요, 한 칸씩 띄어서 읽는 거예요. 1, 3, 5, 또 1, 4, 7. 두 칸씩 띄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를 익혀주셔도 굉장히 좋아요. 수의 배열과 감각을 익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세로로 한번 읽어보세요. 10, 20, 30.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7, 17. 이런 식으로 세로로도 분산창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런 수창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9 더하기 2는 뭔가요? 11이죠? 그 다음 99 더하기 2는 뭘까요? 101이에요. 이거는 올림수가 있는 굉장히 어려운 100이 넘는 어려운 더하기지만 수에 대한 배열을 충분히 이해한 친구는요, 59 더하기 2나 19 더하기 2나 모두 난이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20의 숫자판을 가지고 수창과 수 배열을 자연스럽게 느낀 친구는요, 9 더하기 2나 99 더하기 2나 난이도가 같아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풋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풋을 많이 시켜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자, 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의미를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수, 서수, 이름수로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기수는 뭐냐면 기초가 되는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23목금이라든가 뭐 36kg 이런 거를 기수라고 하고요. 서수는요, 순서가 되는 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1층, 2층, 3층 이럴 때 순서가 되는 서수. 그리고 이름수는 뭘까요? 나는 17번이야, 2번이야,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이름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숫자 읽는 거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요. 고유어랑 한자어를 조금 구분해서 써주시면 좋은데요. 한자어는 한자어끼리, 고유어는 고유어끼리 써주셔야 된다. 우리가 나이를 나타내는 말이요, 살, 그리고 한자어는 세.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자어로 42살, 그죠? 그리고 46살. 어떤 게 더 맞을까요?
네, 그렇죠. 고유 어렸을 때는 46살, 그 다음에 한자 어렸을 때는 46세, 46살 아니죠. 그래서 한자어는 한자어끼리, 고유어는 고유어끼리 좀 따로 쓰는 연습을 어머님들도 해주셔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기초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가르기랑 모으기예요. 근데요, 어머님도 이제 학교 들어가서요, 고민 얘기하시는 것 중에요, 우리 애는요 왜 수학을요 손가락으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요 다 한 가지예요. 구체물이 필요한 거예요. 구체물 활동을 많이 안 했던 친구가 손가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7세 때 어떤 걸 해주셔야 되나? 구체물로 활동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를 놓고 갈라보는 거예요. 사탕 7개 놓고 2개, 5개 구체물로 눈으로 보고 2, 5로 갈라보는, 지금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물로 활동을 하여 수로 나타내는 연습을 조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즉 학교 들어가서 구체물로 하면 늦어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좀 연습을 좀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모가 되려면 이런 게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10을 만든다. 10을 가르기를 한다. 그러면요. 10에 1, 9, 뭐 되게 많이 있잖아요. 2, 8. 요거를요. 게임으로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10이 되려면 엄마가 1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9. 그럼 10이 되려면 8 했어요. 그러면 2. 이거 말고도 8이 되려면 6, 2. 이런 식으로 좀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게 어떤 구체물이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뭐가 되려면 하는 게임을 좀 시켜주시면 좋다. 그래서 수와 연산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보시면요. 이제 어머님들 가장 큰 고민. 고학년 어머님들도 고민이에요. 문장제 문제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아우,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문장제 문제는요, 수학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바로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바로 국어력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제 문제를 어려워한다고 그 문제만 막 수학 문제만 풀리실 게 아니라 국어력이랑 독해력을 키워주셔야 된다. 그럼 독서력이 어떻게 키웠는지 다음 채널에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문장제 문제를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덧셈은 어떤지, 뺄셈은 어떤지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덧셈은요, 2가지 개념이 있어요. 처음 수에 보태는 개념. 형이 5개가 있었다. 그런데 동생이 3개를 주었다. 그러면 몇 개가 되는가? 이건 처음 수에 보탠 거죠. 그러면 덧셈의 개념. 자, 2 이상의 수를 함께 모으는 거예요. 형이 5개 있고 동생이 3개 있었다. 모두 합하면 몇 개일까? 그것도 무슨 개념이에요? 덧셈의 개념. 덧셈의 개념이 2가지고요. 뺄셈의 개념. 덜어내고 남은 수를 구하는 거예요. 형이 5개 있는데 동생에게 3개를 주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뺄셈 개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씩 짝지어 보는 거예요. 하나씩 짝지어서 형은 5개를 있고 동생은 3개가 있는데 누가 더 몇 개 많을까요? 형이 몇 개 많을까요? 이런 문제예요. 하나씩 짝지어 보고 비교하는 거. 5 빼기 3이죠, 이거. 이런 뺄셈의 개념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제 문제는 국어력을 키워주시는 거, 덧셈과 뺄셈의 개념을 조금 이해해 주시는 거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덧셈과 뺄셈의 개념까지 이해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어머님들 어떤 거 해주셔야 되는지 알겠죠? 아이들 수창도 시켜주시고 국어, 독서 여러 가지 많이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자, 손가락 5개 중에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죠? 저는요,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5개 영역 중에 제일 아픈 손가락은 바로 수학 연산 영역입니다. 그래서 좀 어머님들이 많은 감각을 키워줄 수 있도록 연습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오늘도 별표 타파!